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또 수많은 뉴스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의 월간 뉴스 분석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 귀국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대회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전임인 이시종 전 지사가 처음 제안해 시작한 만큼 끝까지 충북이 중심이 돼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충북의 체육시설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국제규격 체조경기장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관 10군데는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계획에는 5송에 1,000억 원을 들여 7,000석 규모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 지사는 건립 지역과 규모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승인과 별개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 체육관을 5송이 아닌 강내면 흥덕구청 주변에 짓기로 내부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이것 또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어렵다면서 도민 의견을 들어 역사에 남을 만한 체육관을 제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늘 가능성이 큰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승인을 받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진 교수님 생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개폐식 장소가 대전과 세종이라는 점 때문에 도지사가 불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시 지역인 그 대전과 세종이 개폐식 장소로 잡힌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뿐 아니라 충청남도도 그런 불만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거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 개폐식 장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별 그 정치적 상징성 외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 과거에 늘상 이제 광역 그 교통망 형성이라든가 인프라 형성 때 우리가 소외됐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 이 대회가 스포츠 인프라뿐 아니라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대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면 교통망 건설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집중을 해서 실리를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많은 경우에 주경기장 건설 이후에 그 주경기장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충청북도가 가져온다고 해서 정치적 상징성 이외에 크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서의 교통, 뭐 사회적인 인프라 건설에 조금 더 실리를 챙겼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예. 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유치까지는 다 같이 합심해서 네네. 잘 했는데 단합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유치해놓고 보니까 4군데 지역이 전부 다 서운하다고 합니다. 이제 계산이 다 나오는 네, 거죠. 예. 이제 계산서를 그야말로 이제 꺼내놓고 서로 따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충남 같으면 4개 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니까 인구는 저희보다 훨씬 큰데 왜 그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개회식, 폐회식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지역들이 사후 관리 때문에 많이 네. 애를 먹습니다. 월드컵 때 광주 경기장,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지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약 20여 년이 흐르면서 A매치 딱 한 번밖에 치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또 그때는 상징성 그다음에 어떤 미관을 고려해서 지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런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네. 시설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나서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회식 지역, 폐막식 지역 이런 것들을 바꾼다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다 계산법은 비슷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진짜 뭐를 취할 거냐를 실리를 따져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약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대표적인 관문공항, 청주공항 그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세종, 대전, 충남으로 이어지는 각종 교통 인프라가 그 전까지 충청권 광역철도망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그때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요 관문공항의 기능도 잘 살리고 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충북에서 30개 중에서
약 10개 종목이 펼쳐지고 경기장은 11개 정도를 쓸 것 같은데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걸 갖고 오는데 지역 내 또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청주와 충주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불만도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어떤 경제적 실리,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경기가 끝났을 때 그걸 지역 커뮤니티 어떤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안까지 실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갖고 예, 그 계신가요? 충청권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 및 예산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개 광역시에서 합의가 된다고만 하면 뭐 바뀔 가능성은 있다. 뭐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없다. 예.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정말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근데 충북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단 개막식 폐회식뿐만 아니라 선수 주 숙소가 또 세종에 마련된다든지 또 대전이나 세종의 경우에는 개막식 폐회식을 위해서 새로이 경기장을 치른다고 하는데 네네. 뭐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간 안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것이 세종 KTX 역의 신설을 또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4개 시도가 각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늘상 이런 그 스포츠 경기 대회가 그 이후에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그에 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그 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인천공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일부는 이제 청주공항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가급적 많은 형태의 노선을 청주공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청주공항 활성화라든가 청주공항으로부터 대전이나 세종, 충청권으로 연결하는 각종 교통망 형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주경기장 하나 건설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 상징성보다는 실리를 좀 생기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메가시티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대전과 세종 중심의 교통망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차지해 공항이 있는 청주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에 모색을 해서 어차피 대회를 치르려면 공항으로 들어와야 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청주공항에서 대전이나 세종을 가는 광역교통망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북선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빠른 형태의 철도망을 새로 건설한다든가 복복선을 한다든가 지하철을 건설한다든가 그런 유인책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네. 우리가 뭐 개폐의식에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뭐 명분 또 예.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대회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변호사님. 네. 예, 충북에서는 제일 먼저 이 대회 유치를 제안한 것도 충북인데 충북이 좀 실리를 못 찾은 거라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으신데 이 이유는 사실 2011년도에도 충청권이 공조를 통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주구 선정이 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그 거점지구였던 대전이 5조가 넘는 그 국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충북의 경우에는 한 230여 건에 그 정도만 이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시감처럼 또 이렇게 죽 서서 남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뭘 유치하고 뭐 인기 있는 종목을 충북에서 개최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수권들이 그 관광이나 숙소 이런 데에서 충북만의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더 하는 것이 실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예. 예산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전체적으로 약 5,8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에서 30% 지원하고 약 70%는 이제 지방비에서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경기 수도 적고 있는 시설 전부 증개축 개보수만 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오송에 7,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그게 이제 예정지가 오송일지 뭐 다른 흥덕구청 옆일지 여러 논란도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예. 계속해서 그걸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겠죠. 평창올림픽 때 보시면 스키 점프대 굉장히 큰 돈을 들였지만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네. 그 뒤에 이제 관광 명물화 이런 걸로 안 됐죠. 아이스하키 경기장 조립식으로 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대로 분해 조립해서 옮겨서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민간한테 매각이 안 돼요. 국유재산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뒤처리가 안 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걸 살려고 제안을 했다가 지지부진되면서 예. 지금까지 관리비만 왕창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를 같이 감안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김영환 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프로젝트 이런 것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경기 응원 플러스 먹는 거 그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로 이어질 때 충북의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잘 살려서 실질적 부가적 경제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실리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뭐 어찌됐든 세계대회를 유치했다고 했을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어떤 교훈 삼을 만한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광주의 경우에 월드컵 경기장도 2002년 4강 신화가 예, 이루어졌는데 2004년 이후에는 A매치급 경기가 전혀 없는 채로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채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지역사회를 위한 뭐 다채로운 공부방 활용들을 통해서 이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에는 채강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로조차 쓸 수가 없다고 한 상태에서 또 지은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천장 이런 보수 비용만도 7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스포츠 시설을 지을 때 규모나 외향에만 치중하지 말고 차후에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설계나 준비 단계부터 잘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8일 광주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직접 과기부 장관에게 AI 영재고 설립 검토를 지시했고 그 다음 날 출근길에 또 한 번 언급한 겁니다.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어제도 그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김영환 지사가 서둘러 예정에 없던 대통령실 방문에 나선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영재고가 아니면 바이오 영재고는 어떻겠느냐는 뜻밖의 제안을 내놨고 바이오 영재고도 무방하다고 답한 김 지사는 이번 주 간부회의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담팀을 함께 구성하고 조만간 AI 영재고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려던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영재고 추진은 계속하겠다며 김 지사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바이오 영재고의 개념과 기본 틀을 만들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설 국립고등학교로 AI 영재고 설립을 함께 추진해왔던 카이스트와도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교육 유발과 불평등 교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이 처음 접근법에서 좀 강하게 제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선 이 홍보와 용어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시용 지사님과 김병우 그 교육감님의 어떤 갈등으로 시작됐던 명문고 논란, 영재고와 명문고에 대해서 개념에 혼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민들이 이게 어떤 특권층을 위한 명문고 양성 아니냐 이렇게 이제 흘러간 거죠.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을 망각해서 명문고 개념으로 이게 흘러가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AI 영재고든 바이오 영재고든 설립을 했을 때 이걸 계속해서 지역 내 교육 균등,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이런 논리로 갖다 하다 보니까 전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인 왜 이런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재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왕 논의는 시작되고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청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근본 출발점,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왜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재정립하고 도민들, 시민들 설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교수님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AI 영재고를 바이오 영재고로 바꿀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문고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영재만 어떤 분야이든 키우면 된다 이 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그 뭐 특목고든 뭐 명문고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학 영재를 육성한다고 할 때 왜 하필이면 AI 영재고라는 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했느냐? 그것이 갖는 산업 연관성의 효과라든가 또 그 인간과 사물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갖추는 인재를 키운다든가 AI 영재고가 그래도 명문고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범주라고 봤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이오 영재로 간다. 바이오 영재고는 산업 연관성의 효과라든가 또는 이걸 볼 때 AI 영재고와는 현격이 다른 차원일 것이고요. 네. 바이오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AI 영재고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관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매우 좁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 문제는 차라리 전공법으로 광주 지역과 경쟁을 해서 2개를 만들더라도 우리는 원래 의도대로 갈 수 있었으면 가야지 그냥 대체안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정 변호사님 생각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같은 의견입니다. 그 교육청과 도청의 입장도 달랐지만 교육청에서도 AI 영재고의 입장을 같이 했던 것은 영재고가 아닌 AI에 중점을 줬기 때문에 뭐 도청과 입장은 다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AI 영재고의 설립이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2년간의 기간 동안 충북 도내 또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일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오고 연구도 해오셨는데 이를 지금 뉴스에서 보셨듯이 어떤 도 내에서 이게 필요한가 적합한가 이런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걸 번복한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저런 제안 한마디에 이거를 정말 손바닥 뒤집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면치 못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로 보도되기에는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갑작스러운 변수에 혼란스러워한다, 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실제로 2년 넘게 관련되는 분야의 사람들은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여러 그 관련 기관들의 그 전공 분야 교수들과 실무 기관들 통해서 AI 영재고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교과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의 타당성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문제 그 영재의 그 교육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 연구해 온 것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 중앙정부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쪽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경쟁을 해서 말하자면 2개 광주 쪽에 영재고가 있다고 AI 영재고가 있다서 충청 지역에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우린 경쟁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리적으로 뭐가 잘 됐고 못 됐고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AI 영재고든 하여튼 영재고 논란이 나오게 된 거는 충북에서 약 고등학생들이 14,000여 명 입학하면 졸업할 때 13,000여 명이 졸업을 한다는 거죠. 지역 내 인재들이 외부로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해보니까 인근에 뭐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데로 이제 막 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면상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그 1등급, 2등급 비율에 있어서 충북이 전체 전국 17개 가운데 15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역 내 우수 인재 붙잡아 두는 거, 외부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도 지역 내 경제에 기여하게 하는 거. 이런 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근데 마침 충북에서는 2가지 큰 축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죠.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축으로 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네. 코스메틱 이런 류들이 이제 잘 발달돼 있는 거죠. 미래 일자리 먹거리 부문에서 아주 특화된 게 잘 돼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인재, 15만 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주된 화두로 제기되면서 AI 영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이제 관련된 거죠. 이렇게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잘 됐다 싶은 거였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바이오 영재고가 가는데 바이오 영재고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바이오 영재고의 영역인지 그럼 어디까지를 그 바이오 영재고로 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개념조차 되지 않았고 AI 영재고는 기본 개념은 돼 있어요. AI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유관 분야까지 해서 전국에서 약 400여 명밖에 없습니다. 박사 학위만 해도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현재 기본이. 이렇게 이제 이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바이오 분야는 아직 개념 규정도 돼 있지 않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라도 정부에서 주겠다 그러면 그걸 한다? 그럼 언제 개념 정립하고 언제 그 유관 분야를 만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진 교수님 뭐 의견대로 꼭 광주 한 곳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AI를 우리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신 교수님은 저는 어떤- 현실로 들어오면 지극히 예. 현실적으로 보면 진 교수님 주장 존중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AI 특구로 정부에서 지정하면서 1조 원 이상으로 계속 지금 인프라를 밀고 있단 말이죠. 지스트, 뭐 유지스트 이런 대학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전국에 5개의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광주과학위원 지스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AI 관련해서 중심 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AI와 관련된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광주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광주 지역에 더 어떤 방점을 찍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고 비서실장이 직접 그러면 광주에 AI 영재군 양보하고 바이오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만 보면 저희가 경쟁을 해서 이걸 광주를 제끼고 따온다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만치 예.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나눠서 한다. 옛날 오송, 첨복단지, 첨단복합, 의료단지 기억나시잖아요. 대구랑 반반 가르면서 이상하게 간 거 아니에요. 다 와서 완전히 클러스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마 현실적 얘기를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직 실무적 검토는 아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걸 실무적인 걸 따져보고 우리가 그걸 받을 건지 아니면 다시 경쟁을 할 건지 지금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바이오 영재고가 어떤 성격의 고등학교인지도 명확하게 정립지 않은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한마디 툭 던진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오 영재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말하자면 AI 영재고를 광주에 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안을 마련한 건데 거기에 덥석 물면 어떡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많은 정부 보면 호남 정권이 들어오면 호남 정권에 대한 독식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남에 뭘 줍니다. 지난번에 오송 바이오 때 대구 신서지구가 나눠줬던 이유가 호남 정권 때 그랬어요. 이번에도 영남 정권이 들어오면 호남에다가 뭘 주기 위해서 광주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틈사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경쟁을 해야지. 아 그럼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 저쪽 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손들고 그냥 바이오 주문 받아오자? 그럼 바이오 주소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울지도 아무런 그림이 없는데 무조건 받아옵니까? 안 만드니만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영재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AI 영재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지능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갖는 철학적 개념부터 상당히 영재의 그 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영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이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 범위가 좁은 과학고등학교, 그건 뭐 마이스터고 수준밖에 안 되는 바이오 영재고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신 교수님 얘기처럼 AI 영재고가 두 군데가 다 추진되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예. 그럴 때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고 말지라는 표현하셨는데 예. 추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고등학교를 만들고 영재고를 만드는 것이 그 학교를 들어가는 인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재들이 들어갈 만한 또 그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할 만한 학교를 만들어 놓고 뽑아야지 그냥 정부가 던져주는 대로 바이오 마이스터고 뭐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학교를 뽑으면 그거는 그 교육력의 낭비죠. 지금 있는 학교도 얼마든지 그 분야의 인재는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예, 저도 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같은 궤에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온 이후인 11월 8일 그 충북도 의회에서도 그 충북 AI 영재고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명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충북의 혁신 과제였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걸 좀 관철시키려는 태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광주보다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온 점이 있지만 그 AI 인프라 자체가 충북에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지나가는 말처럼 나온 말에서 바이오 영재고로 전환을 해서 지금 바이오 영재고가 뭔지 개념 정립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시도가 나타나서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좀 준비하신 기간 동안 AI 영재고의 타당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태도가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 논란을 이제 실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저는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AI 영재고에 찬성을 했고 공약화를 제가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인수위 단계에서 그거 충북의 3대 공약이라고까지 일컬으면서 내부적으로 네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인수위 단계에서 주요 공약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인수위 단계에서. 그 얘기는 예산 책정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북에서 제안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되면 도비로라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실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AI 영재고를 만드는데 약 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요. 매년 이거는 전액 장학생으로 유지하고 기숙사 생활 등등을 하기 때문에 매년 교사 학생들을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100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충북에서 일반 고등학교 예고 최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하는 예산이 약 500억. 농산간 전체 130여 개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약 700억. 그럼 그거보다 훨씬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개 학교를 네네. 지원하는데 그래도 AI 영재고가 된다 그러면 그런 정당성을 갖고 간다 할 수 있겠는데 아직 기초적인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바이오 영재고를 했을 때 아마 비용으로 보면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학교 짓는데 7, 800억 들어갈 네네. 거고 또 운영비 비슷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건 원점에서 면밀하게 다시 따져보고 예스 노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영재고로 전환돼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뭐 실무적이 됐든 뭐 거시적인 방향이 됐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면에서 좀 원래의 뜻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한다고 저는 이 보시는지. 문제는 정치력의 시험대라고 보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을 것 같으면 지방 정치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럴 거 같으면 무슨 자치단체 장으로서 의미를 갖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할 때 그것을 관철시키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중앙정부에 가서 얻어내는 것이 도지사의 능력 아닙니까? 말하자면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써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관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버금가는 정도의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분들 의견. 예. 신 교수님. 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 분야 매출에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IT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일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것은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이오가 큽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약 내지 바이오 회사들을 보세요. 연구 개발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마어마합니다. 성공 못하면 다 썬크 코스트로 그냥 다 잠겨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오 고등학교 이런 데서 실험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공동으로 당장 우리가 충북대학교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여러 대학들 등등과 같이 공동으로 인프라 구축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게 네. 단순히 고등학교 하나만 어떻게 할 수 네네.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노력 해서 만약에 진짜 도저히 AI 영재고를 우리가 정치력도 없고 뭣도 다 안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이건 100% 기간을 정해서 국비로 완전히 지원받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운영 예산 가지고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예.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의 뉴스들 중에 선정해서 대표적인 뉴스들 풀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저희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